그 미국에서도 원자로 공사가 크게 두 군데서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하나는 조지아주의 보글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또 사우스캐롤라이나에 또 하나가 있어요. 네. 보글이라고 하는 것도 10년 넘게 걸려서 겨우겨우 완성을 한 거예요. 정말 겨우겨우 완성을 했는데 그리고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거는 뭐 아직도 부지 하세월이고 근데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일할 사람이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뭐 아주 고급 인력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용접공. 네. 그러니까 이 원자로를 만들려고 하면 이 파이프들이 예. 굉장히 많고 네. 뭐 이렇게 덮개를 씌워야 되는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 네. 걸 공장에서 통째로 만들 수 없으니 용접을 해야 된단 말이죠. 네. 현지에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하려면 굉장히 숙련된 네.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용접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해본 사람들이 없는 거죠. 언제부터 없냐? 1979년부터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요? 그게 3마일 섬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아, 1979년에. 네. 그러니까 1979년에 3마일 아일랜드라고 하는 데서 원전 사고가 났어요. 사람이 예. 한 명도 죽은 건 아니에요. 사람은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아하. 그런데 그 원전을 씌우고 있는 방호막이 5중 방호막이거든요. 아하. 그중에 네 번째 것까지가 녹은 거예요. 예. 마지막 것까지 녹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 뭐가 밖에 흘러나온다든가 이런 건 전혀 없었지만 네.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란 거죠. 이제. 그래서 원전을 안 한다. 카터 대통령이 아예 원전을 안 한다고 선언을 할 정도로 그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은 미래가 없는 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걸 원자력 관련된 전공도 안 하고 대학도 안 가고 그쪽으로 취직도 안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전 발주도 없고 그러다 보니 기업 웨스팅하우스 일감도 없어지고 결국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도시바에 인수됐다가 네네. 파산 맞고 뭐 막 여기저기 팔려다니고 난리인 거예요. 예. 네. 거기다가 1986년에는 소련에서 그러니까 소련의 영토였던 우크라이나에서 체르노빌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건 네.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그렇죠. 거기서 한번 또 직격탄을 맞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야 원전은 안 되는구나 이제. 그래서 다 원전을 안 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서 근데 그 숙련공들도 사라지고. 예. 거기다가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터지면서 일본도 이제 원전을 안 하는 상태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전을 한 대가 있는 거죠. 그게 러시아, 중국, 대한민국 여기인 거예요. 계속 원전 건설을 한 대가. 근데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한다면서 그렇죠. 이제 그거 접으려고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다시 이제 원전을 주력 산업으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고 이제 방향 전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탈원전을 계속했으면 지금쯤은 능력이 다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또 그 부품 만드는 납품 회사들이 다 문 닫고 이렇게 되면 다시 그걸 살려내기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프랑스도 2000년대 이후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사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고 비용도 많이 들 수밖에 사람이 없고. 없으니까. 프랑스에 이 원전 관련된 인력이 한참 때는 한 20만 명 정도 됐는데 네. 이제 거의 다 없어졌대요. 거의 요즘에 그 방산 쪽 이야기 들리는 거랑 어떻게 보면 구조가 스토리가 좀 똑같습니다. 비슷하네요.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예. 특히 이 러시아하고 중국이 배제되는 예. 이거는 구조가 똑같은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군수 공장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었는데 독일이나 이런 나라는 계속해서 멈추고 있었던 거고 그렇죠. 필요가 없으니까. 네. 예. 똑같은 구조이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든 다 거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렇죠. 세계적인 흐름하고 뭐 별로 맞춰 가지를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역설적으로 그러기도 하네요. 예. 전 세계가 다 그렇게 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기도 한 거고 그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또 원전을 안 하고 했던 이유는 이게 신재생 에너지로 된다라고 다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태양광, 풍력 그렇죠. 뭐 이런 걸로. 근데 사실은 날씨가 좋은 나라들은 그게 됩니다. 태양광 같으면 해가 많이 쬐이는 나라는 뭐 말이 돼요. 그게. 또 바람이 많이 부는 나라는 풍력이 말이 돼요. 네. 우리나라는 그게 잘 뭐 해도 많이 안 나고 또 겨울도 있고. 예. 네. 그리고 바람도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예. 네. 그러니까 풍력 발전을 해도 그렇게
효율이 높지가 않아요. 제주도 정도는 되는데 풍력이. 해상 풍력 정도다. 예. 예. 근데 뭐 육상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죽으나 사나 원전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게 계속해서 가동이 되고 있었고 예. 건설할 준비도 언제든지 되어 있었고.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이번에- 우리가 그것을 지금 써 먹게 된 거죠. 그러네요. 네. 근데 여기에서 물론 이제 내년 초까지 가봐야 하는데 여기에 잠재적인 위협 요소가 있습니다. 네. 그 웨스팅하우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그 지적재산권 소송을 건다고 하죠. 예. 이거는 자기네 원천 기술인데 왜 우리 허락 없이 니들이 체코에 가서 그걸로 돈 벌려고 하느냐. 예. 거기가 딴지 걸면 이게 본 계약도 좀 위태롭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형 원전이라고 하는 거 APR 1400 또 APR 1000 지금 체코에다가 수출하는 게 APR 1000이라고 하는 그런 그 노형의 네. 원전인 거죠. 예. 그런 모형인데 그 거기에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기업 과거에는 있다가 지금은 웨스팅하우스에 인수된 그 기업의 설계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설계도의 상당 부분을 갖다가 한국형 원전을 만든 거죠. 그러면 그게 웨스팅하우스가 인수한 기업이면 그 기술도 거기 그러니까 소유일 거 웨스팅하우스가 그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 대해서. 예. 왜냐하면 그걸 인수했기 때문에. 네네네. 네. 그런데 그 계약에 의하면 이 기술, 그러니까 미국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만든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을 하고자 하면 네.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아,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 안 받지 않냐 너들. 승인을 안 받고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의를 제기를 한 겁니다. 정확한 내막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의 지방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무효다. 이 계약은. 그러니까 한국은 체코라고 하는 외국에다가 미국 기술에 기반한 원자로를 수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 여기서 그 지방법원이 그 소송을 각하를 해버렸어요. 이거는 심사할 필요도 없다 하고 그래요? 그냥 무시를 뭐라 그러나 돌려보낸 거예요. 예. 이유가 뭐냐? 야, 그거는 미국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건데 웨스팅하우스 니네가 뭐길래 거기 소송을 제기하냐? 이거죠. 근데 미국 정부 입장은 뭐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는 과타부타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 정부와 한국과 미국 사이의 관계가 좋으면 아마도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거고 관계가 나빠지면 딴지 걸 수 있고. 그거 그래도 되는 거야? 뭐 이제 딴지를 걸 수도 있을 것이고 예.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웨스팅하우스는 사실은 시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고 싶은 게 아니고 돈을 받고 싶은 거라고 봐야죠. 돈을 받고 싶다. 네. 그러니까 로얄티가 됐든 뭔가 아니면은 아무튼 우리한테도 좀 줘. 그런 거죠. 예전에 아랍에미레이트 건 때도 그때도 돈 줬어요. 예, 거기에다 뭐 일감도 조금 주고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협력을 했다 하더라고요. 예. 이번에도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웨스팅하우스는 시공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은 시공 능력이 현재는 없는 상태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자기들의 지적재산권을 세계에다가 팔아먹으려면 시공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돼요. 네. 그 시공을 할 수 있는 데 중에 제일 잘하고 믿을 만한 데가 어디냐? 그건 대한민국이에요.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또 두산 에너빌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이에요. 거기하고 네. 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아하. 웨스팅하우스도 자체적으로는 힘들고. 자기들은 머리만 갖고 있는 거고 왜 반도체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미국 기업들이 다 설계만 해도. 하고 제작은 TSMC에서 하잖아요. 네네네. 예. 그 TSMC가 없으면 미국 반도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설계도만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로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을 망하게 할 생각은 없는 그건 건데 아니고. 야, 돈 좀 많이 내. 이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좋게 어떻게 보면 이제 팀 코리아 안에 웨스팅하우스 같이 좀 약간 발 걸치게 해서 같이 가면 좋은데 예. 이제 문제는 또 거기서 비용이 나가고 또 일각에서는 이게 저가수주 논란도 좀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100% 확인은 잘 안 됩니다만 그렇게 되면 약간
이게 남는 장사가 돼야 되는데 네. 조금 수익성이 조금 걱정이 되지는 않을까요? 어때요? 저가 수주 이야기가 뭐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은 최선을 다하면 저가 수주가 돼요. 예? 왜냐하면 최선을 다하면요? 기본적으로 공사비가 저가이기 때문에 예. 선진국 기준에서 보면 당연히 저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거 원전 건설 비용이네요.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들을 건설하는데 얼마나 들었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게 제일 위에가 인도, 네. 그다음에 여기 차이나 나오잖아요. 아하. 여기 사우스 코리아가 쭉 나오죠. 예. 자, 그다음이 인도, 차이나, 그다음에 UAE 아하. 바라카 원전, 네. 또 프랑스의 플라망빌, 영국의 아까 말씀드렸던 힌클리, 어허. 또 미국의 최근에 가동을 시작한 보글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여기에 이제 건설 비용인 겁니다. 1메가와트당 얼마가 들었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럼 우리가 프랑스나 미국에 비해서 3분의 1, 4분의 1 가격으로 지은 게 맞네요. 그렇죠. 어. 그 저가죠. 당연히 이 가격으로 수주를 하겠죠. 이거보다 조금 더 붙이든지. 그래도 그들에 비하면 저가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야 어떻게 3분의 1 가격으로 니네가 입찰을 들어오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네. 니네 이거 영마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도 네. 우리는 과거에 저렇게 지어온 거네요. 그렇죠. 한국인들은 그런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그거보다 더 낮고 인도에서는 더 싸고 그렇지만 믿을 만한 나라는 어디냐? 한국이거든요. 중국하고 러시아는 아니다는 거죠. 이제 일종의 가성비라고 봐야 될까요? 가성비죠. 그거는 우리나라 무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가성비가 굉장히 높죠. 그러네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 핸드폰도 그렇고, 예. 그 스마트폰도 그렇고, 뭐 자동차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네, 이게 원전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하. 약간 K 원전과 방산의 좀 평행 이론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기술력도 있고 네. 실제 제조 역량도 있고 책임 완수도 다 하고 예. 그러니까 가성비는 또 가장 높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아 이거 약간 좀 국뽕 한 사발이 이렇게 아니 근데 뭐 국뽕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이 그러한 거예요. 그러네요. 네. 오, 재밌습니다. 그러면은 네. 저런 이제 기술력 바탕으로 그리고 높은 가성비로 네. 다른 나라들까지 우리가 원전 영토를 또 이제 확장을 해 나가야 될 텐데 네.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브릭스 국가들은 네. 러시아, 중국이랑 가까우니 조금 쉽지 않을 거고. 거기 쉽지 않을 거예요. 거기는 러시아, 중국이라고 보면 돼요. 그들의 시장이다. 그러면 유럽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또 거기는 또 프랑스가 계속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잘하면 네네. 이번에 이 체코 공사를 따내고 체코 공사를 한 2년 정도 아주 순조롭게 계속하면 아마 공기가 5년, 6년은 최소한 될 텐데 네. 한 2년 정도 순조롭게 계속 잘 나가면 다른 나라들도 다 한국에 기웃거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도 해주세요. 네, 우리도 해주세요. 왜냐하면 예. 지금 동유럽 국가들인데 네. 여기에 이 나라들 중에 지금 원전을 계획하고 있는 나라예요. 원전 확장 또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보시면 다예요. 다 하죠. 그리고 이게 다 합치면 1,300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200조 원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장이.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동유럽만 그렇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핀란드도 확장해야지, 스웨덴도 그렇지, 네덜란드도 그런다 그러지, 뭐 나라들마다 지금 다 그러고요. 갑자기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네네네. 왜냐면 원전이 한동안은 뭐 다 탈원전이었잖아요. 예. 세계적인 풍조가 다 탈원전이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가스값, 석유값이 막 올랐죠. 예. 네, 러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산유국이고 가스 생산국인데 거기가 차단이 되면서 에너지값이 전반적으로 높아졌고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은 이 신재생 에너지의 한계에 대한 자각이 생긴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죠. 부족하다. 예, 그거 가지고는 전체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의 20%도 해결을 못 한다. 물론 이제 나라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아무리 많아도 30% 못 넘어간다. 그러면 원전을 안 하면 그다음에 뭐냐 그러면 이게 석탄인 거예요. 그럴 수는 없고 또. 예. 예, 석탄보다는 원전이 낫잖아. 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들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원자력 발전을 늘리게 되는 거고 전체 EU 차원에서도 원전은 이거는 대체 에너지다. 이거는 신재생하고 거의 같은 차원으로 간주를 하겠다라고 EU 전체 차원에서도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뭐 유럽의 이 원전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네.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거의 신규 원전 건설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는데 이제 미국도 원전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이 원전을 늘리면 공사 누가 하느냐 그거. 결국은 한국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아하. 줄줄이 뻗어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브릭스를 제외한 네. 거의 대부분 지역으로 그렇죠. 해볼 만하다. 근데 브릭스라고 하는 시장이 별로 크지 않아요. 아하. 가난하기 때문에. 네. 아직은 대부분이 이제 개발도상국이고.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유럽 시장, 특히 동유럽 시장, 예. 동유럽 국가들은 특히 러시아하고 중국을 싫어하게 됐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대안이 누구냐? 그러면 한국인 거죠. 대안은 대한민국. 그렇죠. 거기다가 네. 미국도 이제 원전 건설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미국의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원전이 많은 나라는 미국이에요. 네네. 90기가 넘습니다. 근데 새로 건설은 안 한 거죠.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원자력 우라늄 원료를 어디서 들여다가 썼냐? 다 러시아에다 들여다 쓴 겁니다. 예. 근데 러시아하고 이제 완전히 적대 국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야 이거 러시아에서 우라늄 못 들여오겠다. 그럼 우리가 해결을 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막 생기면서 이제 신규 원전도 건설을 해야 되는 분위기도 막 이제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원전하면 웨스팅하우스인데 네. 웨스팅하우스는 시공 능력이 없어요. 기기 제작 능력도 없다고 봐야 돼요. 그걸 가진 나라, 그것도 중국하고 러시아를 제외한 나라, 거기는 대한민국인 거죠. 아주 넓은 시장이 그러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체코만 잘 보여주면. 그래서 이 무기 시장하고 원자력 시장이 대표님 이미 말씀하셨듯이 예. 너무 비슷해요. 그 성격이. 그러네요. 신기합니다. 근데 이게 우라늄이나 이런 쪽은 어떻게 걱정이 없을까요? 원전 지어놓으면 네. 그 워라늄이란다. 네. 우라늄 가지고 이거 뭐라 그래야 됩니까? 연료봉. 예, 연료봉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수급에는 어떻게 차질이 없을까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라늄은 기본적으로 수입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지금은 아마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대다수를 러시아에서 들여다 쓰지 않을까. 그건 뭐 네. 미국도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데 미국이 우라늄을 작업하려고 지금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쪽 서방 진영에서도 우라늄 농축이라든가 그러니까 연료봉 생산하는 그런 일들이 서방 진영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아하. 그게 뭐 대단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이제 경쟁력인 거죠. 가성비. 네. 러시아 쪽이 가성비가 좋았던 것이고 근데 이쪽에서 서방 진영에서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 좀 비싸지겠죠. 연료 값이. 네. 근데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우라늄 값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서방 진영에서 값이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하. 러시아 내에서의 대체를 해야 값은 되니까. 예. 러시아는 지금 남아서 골치가 아플 거예요, 지금. 수출 못하니까. 수출 못하니까. 아하. 수출이 조금씩 이제 자꾸 뭔가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이쪽이 참 역학 관계가 되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기술력도 지정학이 기술력이지만. 아주 중요한 그런 산업입니다. 그때 우리 K 원전이 또 연초에 네. 정식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도 이어졌으면 좋겠고 네. 그걸로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역까지도 예. 그러면 세계 중심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원전 무기, 원전 이것을 장악하게 되면 이것의 주된 공급자가 되면 그 중심 국가죠. 그러네요. 에너지와 방산. 그렇죠. 에너지와 무기.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우리는 무기창이다 우리가. 병기창이다. 또 에너지의 공급원이다. 이렇게 되면 정말 중심 국가죠. 지금도 이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G7 플러스 2에다가 집어넣자. 그렇죠. 네, G9으로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조금 그러니까 이게 원전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이런 게 더 커지게 되면 사실은 G7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탈리아보다 낫거든. G9이 아니라 G7까지도. 예. 우리가 이탈리아보다 나아요. 네네. 이탈리아 뭐 요즘 뭐 하는 거 있나요? 뭐. 예. 관광이 좋은데 예. 옛날 우리는 우리는 그거는 없으니 뭐 할 말은 없지만 아무튼 이 산업이라든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게
얼마나 필요한 거를 공급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네. 한국이 아주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한 가지 확실한 건 남들보다 항상 빨리 봤던 것 같아요. 예. 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네.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결국은 갈 종목들은 다 갔어요.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기본 원리나 틀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